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스트롱빌 2022년 10월 31일 할로윈 날. I'm not even cool. I'm just one of those girls that can do a lot of drugs and not die. Yes. All right. All right. We'll know Mr. McDonald's been retained. Case goes back to Judge Nancy Margaret Russo. Judge Russo's staff will set that.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 시청하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객관적인 영상과 자료들을 보시고 어느 쪽의 말이 더 신뢰가 가는지, 그날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마지막 충격적인 사실들이 공개되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하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후원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2020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스트롱빌, 당시 15세였던 2004년 8월생 맥켄지 시릴라는 자신이 다니던 스트롱빌 고등학교에서 나름 인싸 중의 인싸였다. 그녀는 매우 예쁜 외모로 또래 친구들 중에도 인기가 많았고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에 친구들 역시 매우 많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진학하고 바로 얼마 뒤 한 학년 위였던 남학생 2003년생 도미닉 루소와 교제하기 시작하고, 도미닉과 가장 친하게 지냈던 2004년생 데비언 플래나건과도 친하게 된다.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도미닉은 아주 털털한 성격에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챙길 만큼 매우 자상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리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데비안은 어릴 적 한 백인 가정으로 입양되어 어릴 적부터 운동과 음악에 소질이 뛰어나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다. 그래서 데비안과 도미닉의 꿈은 둘 모두 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이 목표였고, 실제 틱톡 계정을 만들어 여러 편 자신들의 노래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한다. 그리고 맥켄지와 더불어 이 셋은 맥켄지와 도미닉이 교제한 이후부터 항상 같이 다녔고 일거수일투족 서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존재들이 되어간다. 물론 이 셋은 각자 서로의 집에 놀러가 많은 시간을 보낸 만큼 서로의 가족들끼리도 모두 다 알고 지내며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게 된다. 그렇게 약 2년이 지나고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새벽 5시 클리브랜드 스트롱빌의 한 공장 지역, 당시 17세였던 맥켄지는 여느 때처럼 자신의 남자친구 도미닉과 도미닉의 절친 데비안과 함께 새벽 약 1시쯤에 집에서 몰래 나와 한 공원에서 밤늦게 술을 먹고 파티를 즐긴다. 셋은 많은 시간이 지나 새벽 5시가 넘은 직후에야 공원에 올 때 타고 왔던 맥켄지의 차 도요타 캠리를 끌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다. 새벽 5시 30분 운전대를 잡은 맥켄지의 차 도요타 캠리가 스트롱빌에 있는 한 상업 창고가 많은 한 공장 지역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다. 그리고 약 45분 후 새벽 6시 15분 한 창고의 콘크리트 벽면과 충돌한 완전 파손된 맥켄지 차량으로 첫 구급대원과 경찰 차량이 도착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세 아이들을 구출하지만 이미 두 아이, 도미닉과 데비안은 그 자리에서 즉사한 상태였고 기적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던 맥켄지만이 맥박이 아직 뛰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구급대에 실려 근처 시립병원으로 후송, 기나긴 수술 과정으로 들어간다. 2022년 10월 스트롱빌에 위치한 시립병원에서 여러 차례의 긴 수술과 회복 과정 끝에 맥켄지는 생존하게 되고 2달 동안의 회복 기간 끝에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휠체어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2022년 11월 스트롱빌의 검사 마이클 오말리는 그녀가 몰던 도요타 캠리의 주행 기록, CCTV, 사망자 도미닉과 데비안의 전화기를 포렌식한 결과 유일한 생존자 18세 맥켄지 시릴라가 이 다른 두 명의 친구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내고 검찰의 고의 차량 살인으로 그녀를 기소해 체포하게 한다. 2023년 4월 13일 맥켄지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으로 가는 것을 택하게 되고 체포된 지 약 5개월이 지나서야 보석금 책정 청문회를 갖게 된다. Alright, we'll know Mr. McDonald's been retained. Case goes to DACA of Judge Nancy Margaret Russo. Judge Russo's staff will set that. 2023년 8월 21일 오하이오 법원 맥켄지 사건의 마지막 판결날. 재판의 마지막 날 고의 차량 살인죄의 혐의를 받고 있던 맥켄지는 자신은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 전 약 1시간 동안의 기억이 사라졌고 자신도 그 둘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기억을 떠올려 어떤 말이라도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녀의 변호인도 고의 차량 살인에 대한 혐의는 절대 성립될 수 없으며 그녀의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사고 정도는 인정하게 된다며 주장한다. 그리고 맥켄지의 엄마 나탈리 시릴라는 그녀가 어릴 적부터 POTS를 알았다고 증언한다. POTS, 즉 체위기립성 빅맥 증후군은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는 자율신경계와 교감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1차적인 증상으로는 평소에도 머리가 어지럽고 심해지면 자주 실신을 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주는 엄청 빨라지는 심장박동이 주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엄마 나탈리는 POTS로 인해 자신의 딸인 맥켄지가 사고 직전에 POTS로 인해 실신을 했거나 차 안에서 무언가 설명되지 않은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이런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다며 판사에게 호소한다. That morning of the accident, she called. I got a phone call that there was a car accident. Okay, so we went to the hospital, and I didn't even know who was in the car. The names had not been confirmed yet, and I'm gonna cry because I missed Dom so much. We loved him so much. So I called Dom, like over and over again, praying that he was gonna answer the phone, and he didn't answer the phone. So then I tried to call his mom, and she didn't answer the phone either. And I still didn't know who was in the car. I didn't even know if she was alive. I didn't know what was happening. So then we were in the waiting room. And then his mom she did call me. So I answered the phone and I was like, oh my God, like, I don't even know who was in the car. Like, what's happening? Was that Dom? And she said, what do you mean? My son is dead. And I was like, I'm so sorry. And then she said something like, and now I have to wait until your kid's out of the hospital. And then I didn't hear the rest. I was like, we loved him so much. And I hung up the phone. I did not talk about social media. I didn't even know what was going on yet. Okay? So then, that was it. 이런 여러 맥켄지를 변호하는 의견에 마치 반박하듯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여러 주장들도 많은 부분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오하이오주 검사 마이클은 그녀가 사고 당일 운전대를 잡았던 도요타 캠리 차량의 분석 결과에 대해 언급한다. 완전 파손된 차량 안에서 도출된 결과값은 매우 충격적이었는데 이날 운전대를 잡았던 맥켄지가 그날 새벽 5시 27분경 알라메다 드라이브로 들어서자마자 사망자 2명과 자신이 타고 있었던 차량의 속도를 약 100마일, 시속 160km까지 단 4-5초 만에 속도를 내더니 한 공장 지역의 콘크리트 벽으로 충돌하기 직전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이 밝혀진 것이었다. 말 그대로 차 안에 있었던 누군가 고의적으로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충돌 후에도 자동차 기록상으로는 약 3초간 가속 페달이 계속해서 눌러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런 사실들과 더불어 검사 마이클은 맥켄지 그녀와 교제 중이었던 도미닉 루소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다. 그 둘이 약 2년 반 동안 사귀는 관계 안에서 맥켄지의 지나친 통제나 폭력적인 언사로 남자친구인 도미닉은 몇 번이나 헤어지려 시도했다는 점이었는데 이런 둘만의 사정에 대한 크로스 체크는 도미닉의 형의 목격 진술로 팩트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리고 실제 사고 2주 전부터는 도미닉 핸드폰으로 맥켄지는 우리가 정말 헤어지게 된다면 나는 그날로 바로 차를 이용해 자살을 할 거라는 협박 메시지도 보낸 것이 확인되고 심지어 도미닉이 직접 그의 폰으로 촬영한 영상에는 맥켄지 그녀가 자신의 열쇠로 루소의 차를 모두 다 긁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짤막한 비디오 클립도 발견된다. Key my car. Tell you to break the door. Key your car and you not let me in the house. You're gonna key my car. If you don't let me in the house, yes.
또한 검사는 맥켄지의 핸드폰 기지국 기록에 사건 일주일 전에 이미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 지역에 미리 그녀가 자신의 차로 사전조사를 해갔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맥켄지의 변호인 맥도넬은 그저 그녀가 자신의 차로 그 알레메다 도로 근처를 지나야 집으로 갈 수 있기에 단지 지나쳐 간 것뿐이라며 변론하며 이 점이 그녀가 이 사건을 고의적으로 일으켰다는 근거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검사가 주장한 자동차 데이터 분석 기록에도 반박을 하는데 기록에는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기 약 1, 2초 전에 브레이크를 누른 기록은 나오지 않았지만 핸들이 약 15도로 튼 기록이 나온 점을 강력하게 어필한다. 변호인 맥도넬은 이 핸들이 15도로 꺾인 것은 충돌 직전 무엇인가 차 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고 그 어떠한 일이 그녀가 겪고 있었던 POTS에 관한 것인지 그 세 명의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차 안에서 유일하게 생존자였던 맥켄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의 자리만 제대로 작동했던 에어백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옆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도미닉 부분에는 차량의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그가 사망한 것이 맥켄지의 탓으로 보기에 힘든 점 중 하나라며 주장하기도 한다. 또 하나, 사건 몇 주 전 그녀가 도미닉에게 자신의 열쇠로 도미닉의 차를 긁어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연인과 서로 사랑 싸움을 한 후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열쇠로 상대방의 차를 긁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당신을 실제로 죽여버리겠다고까지 느낄 수가 있는지 너무나 확대해서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주장한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이 사건 직후 맥켄지가 입원한 병원의 주치의는 맥켄지 그녀가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들을 죽였기에 나도 죽고 싶다라고 여러 번 호소했다며 이 호소한 것 자체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자백이라며 검사 마이클은 주장한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인 맥도넬은 그 말 뜻은 그저 홀로 살아남은 생존자의 부채의식이 작용한 하소연일 뿐 사건의 고의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주장한다. Mackenzie, you don't have to speak if you don't want to. It's up to you. Okay? You can sit if it's more comfortable, whatever's better for you. The families of Don and Davia, I'm so deeply sorry. I hope one day you can see I would never let this happen or do it on purpose. I wish I could remember what happened. I'm just so sorry. I'm heartbroken. I love Don and Davia, and we were all friends, and Don was my soulmate. I wish I could take all your pain away, and I'm so sorry. And to my family, thank you for the support and all the love you guys give. Thank you for fighting with me. I love you all so much. Alright, I'm done. Thank you. 결국 오하이오주 판사 낸시 마가렛 루소는 두 건의 고의 차량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맥켄지에게 15년 후 가석방이 적용되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하지만 이 판결은 그녀에게 최악 중의 최악은 아니었던 것이 두 건의 살인사건, 즉 도미닉과 데비안의 살인들을 각각 도합해서 내린 판결은 아니었고 두 혐의 모두 하나로 묶어 동시에 진행되는 형량을 받아 약 15년 정도만 형을 살게 되면 어느 정도 가석방 심사로 출소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기에 최악은 피했다고 봐야 한다. 과연 이 사건은 실제 판사가 결론 내린 실제 맥켄지가 계획한 고의 차량 살인죄인가 아니면 그녀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한 사고사로 봐야 할까? 비하인드 스토리 전 UPD는 미국의 한 정신분석학자가 쓴 칼럼에서 이 사건의 결론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지점을 간단히 짚어보려 한다. 첫째, 맥켄지가 실제 유죄라면 그녀 자신에게는 사랑과 죽음에 대한 개념을 동일시해서 일으킨 사고일 수 있는 점. 둘째, 실제 그녀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한 검토 필요. 셋째, 그녀가 사람을 객체화, 즉 물관화시켜 바라보는 점이 있는지. 이런 점은 소유욕과도 연결되는데 그녀가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그를 대했는지 살펴볼 필요. 넷째, 그녀가 결과를 현실적으로 풀어볼 생각이 없고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은지 확인해 볼 필요. 다섯째, 그녀가 과연 실제 나르시시스트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검사 필요. 여섯째, 그녀가 그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은 그녀가 미리 사건을 계획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 이 점들이 그녀가 계획성과 충동성 두 가지 모순점을 이용했을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 일곱 번째, 그녀 내면에 과거로부터 축적되었던 분노와 낮은 자존감이 관계의 회복성에 심한 타격을 받아 이런 비극의 트리거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 과연 맥켄지 시릴라는 과도한 해석으로 인해 실제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은 무고한 어린 여학생인가? 아니면 철저히 계산해
자살 살인을 계획한 영악한 살인마인가? 비하인드 스토리. 사건 직후 자동차의 운전 기록과 기계 결함을 조사한 연구소는 당일 차량에는 아무런 결함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병원에서 회복하고 있을 즈음 맥켄지는 담당 형사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얼마나 정지가 될 것인가 물어본다. 실제로 운전면허증이 정지되어도 10년 안으로는 다시 딸 수 있겠죠? 라며 반문한 기록이 나온다. 사고 직후 맥켄지의 주머니 안에는 환각성 마약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맥켄지, 그녀는 친구 도미니카 데비안이 사망한 직후 약 3개월간의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그녀가 살인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었던 당시였다. 병원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꿈이라고 했던 배우 일을 알아보기 위해 그녀의 엄마와 함께 LA에 위치한 한 배우 에이전시와 실제 인스타그램으로 컨택했던 점이 밝혀진다. 검사는 이런 사실들이 맥켄지 그녀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쳐준다며 주장한다. 그리고 퇴원 직후 그녀는 2022년 할로윈을 기념해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며 틱톡 영상을 남긴다. These aren't Halloween of last year, so these would be post-crash, just before she was charged in November. 하지만 맥켄지의 엄마의 변론은 달랐다. Halloween, for 3 months after the accident, she would only wear his clothes. She would only eat the snacks he ate. She would only listen to the music he wrote, okay? She was laying in bed for 3 months crying. There was a shrine of him next to her with photos and things that he liked and this flower that lights up that he got her because he wanted it to be fresh and alive forever. It's like a little Beauty and the Beast flower. Okay, she's got this shrine of him next to her. So she was crying for 3 months. So her friends asked if she wanted to go out trick-or-treating. It was a Halloween, and it was at OU. And she didn't even want to go. She said, I don't know, should I go? She couldn't even walk yet, barely. So I told her, I said, baby, please go. It's Halloween. You've been laying for 3 months crying, only listening to his music. Please go have just a moment of fun. A moment of fun. So we told her to go. My husband drove her. I brought her back home. She just needed a second of fun from losing her whole world. Her whole world. So that was us. We told her to go. And that concert she went to with Dom's cousin, Abby, they picked her up. They brought her there. That was Dom, Mackenzie and Dom and Abby all decided to go to this concert together while they were in the hospital. That was for Dom. Everything she did after the accident was either in honor of him, to be close to him, or just to be by him any way that she can. She's like devastated and tragic. He was the air that she breathes, okay? And they went with his cousin. We spent all kinds of time with him after the accident. July 31st, 2022. I called Mackenzie's mother, hysterical with the loss of my son and Davion. I knew Mackenzie was in the hospital, and the first statement said to me was, oh, please don't listen to what everyone's saying on Facebook. Yeah, my son is dead, his friend is dead, and I'm checking on yours. Yet social media is what's important. Social media has made a game out of the life of Mackenzie and is making a game out of this heart-wrenching tragedy. No one can imagine the pain of losing a child unless they have lost one themselves. The pain is forevermore. Time does not heal this wound. Mackenzie, going to prison because you did this. Be thankful that you're still alive and have a future, whatever that may be. Dom and Davion were robbed of their futures, their hopes, and their dreams. Mackenzie showed no mercy
on Dominic, nor did she on Davion. Only God at this time can have mercy on her soul. Thank you. Davion was adopted with his sisters from foster care. They are biological siblings. We are honored to be chosen, or to have been chosen, to be their parents. They're forever family. I am devastated by the loss of Davion. The world lost a truly special man. My girls lost their best friend, their protector, the one and only trusted family that has been by their side from day one. This alone, or he alone, understands the pain and loss that they have gone through and was always there for them. This fact alone breaks my heart for my girls, for my family. So many dreams shattered, a future stolen. We will never get to see the amazing man that he was surely to become. I pray daily for strength and perseverance for myself and for my family. I also pray that Mackenzie will find true remorse in her heart and true repentance. We thank all of those that worked so hard to help us bring justice for our son. We are forever thankful. Davion, we miss you terribly, but as Christians, we grieve with hope. We will make sure your memory lives on, and we ache for the day that we are united again in eternity. Thank you. Nothing said or done here today can describe the loss or repair our lives after this tragedy. Kenzie's statement in the hospital to Detective Azu, "Can't you just take my license away for 10 years or something?" That statement is Mackenzie Shirilla. The most selfish person I know. Ironically, Dom was the most selfless person I know. Mackenzie Shirilla murdered Dom and Davion in cold blood and had already moved on. Kenzie killed Dom over the thought of losing him, and she made Davion collateral damage. She was driving, going to concerts, and dressing up for Halloween, no thoughts of the families and lives that she had destroyed. As I said, Dom read a book every day. He started 2 companies. He recorded his own music as well as recording music with myself and with friends. Dom helped anyone who ever needed a hand. He was an inspiration to everyone who had the honor of meeting Dominic. We love you, Dom. We love you, Davion. And God bless the both of you. Thank you so much. That Mackenzie will not be out in 15 years. So she's sentenced on count 2, the murder of Davion Flanagan, 15 years to life. She's sentenced on count 1, the murder of Dominic Russo, 15 years to life, to be served concurrent to each other with credit for time served. I'll waive fines, fees. I'm not even cool. I'm just one of those girls that can do a lot of drugs and not die.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